이번 시간은 7번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19페이지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납세무 성립, 확정, 그리고 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밝혀낼 수 있는 기간, 제척 기간, 이 내용과 연결해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때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다 하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 취득단에다가 하는 때 붙이죠. 성립 시기 물어본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성립된 시점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로 치겠는지 지자체가 알 수가 없음으로써 지자체는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부가권을 납세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서 세액이 정해진다. 확정 물어본다면 그때는 신고. 징수권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득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부가권, 징수권 합치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칙됩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겠는데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면은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요. 제척기간이란 말은 밝혀낼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척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여기에 대해서 연결시켜 볼 때 이거는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제척기간 몇 년? 7년입니다. 이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 7년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돼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들킵니다. 왜 들키냐? 상대편에 의해서 들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PC방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또 상대편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죠. 세법도 상대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죠. 얘가 토지 취득이었어요. 그럼 상대편은요, 토지를 팔았죠. 상대편에게 적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여기서 딱 들켜요. 딱 들키니까 자, 지자체가 취득세의 금액을 밝혀내서 산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취득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면 감면해줘요. 감면하여 주고, 그리고 밝혀냈을 때 매매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분이 PC방에서 놀고 있었을 때 밝혀냈으면 고의 집으로 모실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해야죠. 저는 때린데 또 때립니다. 매매하죠. 가산세 가산 하여가지고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뭐라 할까요? 결정세의 금액으로서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예요. 자,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는 거 보고 보통 징수. 이제 여기서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은요, 신고, 납부. 예외는 보통 징수.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징수란 말이 취득세에서 나오려면 앞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있으면서 가산세 합한 이렇게 연결되면서 끝말은요, 보통 징수 이렇게 배웠었죠. 이런 일로서 하는데 이제는 뭘 볼 거냐? 가산세 봐요. 자, 가산세는 의무를,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 의무.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가산세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문장에 대해서 속줄이 암기된 거예요. 자,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다. 니은에서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제 말 설명인데요.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왜 포함되지 않느냐? 이중 감면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가 감면됐음으로써 감면했어요. 또 다시 그 감면에 대해서 가산세에서 감면해지면요. 이건 이중 감면이에요. 이중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의무에 대한 내용은 신고 의무와 납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관련 가산세로서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 거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소 신고했다. 그럼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5년. 이 과소 신고에 대해서 밝혀냈다면 면면인데 면면은 10% 가산세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으로서 무신고 일대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7년이에요. 7년인데 여기에서 볼 때 과소 신고보다도 무신고의 제척기간이 2년 더 길어요. 2년 더 길다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2년 더 고생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한 대 더 맞아라. 때린데 또 때립니다. 20% 가산세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부정이었다면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10년입니다. 부정일 때 제척기간이 10년이니까 무신고일 때보다 3년을 더 세무공무원이 고생하죠. 3년 더 고생케 만든 너는 여기에 더블로 맞아라 라는 의미로서 40%가 됩니다. 이제 키 다 잡아냈네요. 문장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어요. 가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20% 가산세 이럽니다. 다시 끝에 20% 가산세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 가산세 나오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없다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없다면 틀린 문장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부정 나왔어요. 부정 나왔다면 그때는요 40%로 되는 거죠. 또 40%라는 말이 끝에서 나오려면 앞에가 뭐가 있을까요? 부정이란 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은요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죠. 10% 가산세 이 말이 있으려면 앞에서는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 여기에 대한 숫자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복잡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맞게 주거나 안 나와요. 이것만 아세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말이 나오려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뒤에가 복잡한 숫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한 문장으로서 이게 넉 줄이에요. 그런데 이 넉 줄 내용은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법인이 장부 작성 불 이런 내용이 있으면 1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골증자의 중가산세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잘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한 이거죠. 자,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여기에 더블러서 20%, 부정은 여기에 더블러서 40이에요. 이 부정의 더블이 무골증자 중가산세입니다. 이 무골증자 중가산세에 대해서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에요. 이 내용이 이 법의 취지니까 이 내용 그대로 법이 나와요. 그 내용으로서 A번 취득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미등기죠. 그리고 팔았어요. 그럼 전매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부정의 더블 산출세액의
80을 가산하여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석줄이에요. 석줄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먼저 키를 잡아주면 개별적 문제 키예요. 개별적 문제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으세요.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앞에 어떤 글자가 없다면 뒤에 있을 말은 산출세계 80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있죠. 이렇게 해봅시다. 등기 됐어요. 그럼 등기 됐으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무결정자 중가산세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 등기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요. 등기됐으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중가산세 제외. 또 다시 신고한 후 매각. 신고 않고 아니죠. 했죠. 했으니까 등기된 내용으로서 중가산세 제외.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으로서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그리고 지목 변경. 요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된 거니까 중가산세 제외.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등기에 관련 없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아주 짧게 해놨다 하더라도 거의 10줄이 넘어요. 그 10줄 넘은 것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문제의 키를 잡고 문제 푸시면 아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서 20페이지 나오죠. 20페이지 보시면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문제에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이 단어가 있으면 뒤에서는 산출세계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개별적 키가 있는데 앞에 글자 찾아보니까 지목 변경 주식 그리고 또 등기된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면 그때 끝말은 산출세계 80 보통 징수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했으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풀어드리겠는데 1번 가산세 옳은 것 여기는 내용 가산세 문제네요. 1번에서 무신고 가산세 이 말 나오고 사기 부정단어 없죠.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사기 부정단어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사기 부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있어 없어요? 사기 부정 인하지 않은 경우니까 없죠. 무신고만 나왔으니까 몇 프로? 20%로 되고 또 2번에서 무신고 나오면서 뒤에 사기 부정단어 있죠. 부정단어 있으니까 그때 몇? 40. 그런데 50 틀렸죠. 그리고 과소신고 이 말 넣으면서 사기 부정단어 없죠. 없으니까 10%. 그런데 20 틀렸죠. 그리고 4번에서 과소신고 넣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가소신고 이 말 넣으면서 부정단어 있죠. 있으니까 40 가야죠. 그런데 50 틀렸죠.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다. 자, 여기에서 20%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쓴다겠어요? 무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이 말을 쓴다겠어요. 그런데 없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답은 1번 될 것이고
2번 갑시다. 2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한다. 자, 마침표 앞에 보니까 가산세 나왔죠? 그리고 20% 나왔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면 써야 돼요. 그런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없죠? 틀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있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리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 자 적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면서 3번 내용 틀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4번 갑시다. 4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법인이 장부 작성 불 나왔네요. 불 나왔으니까 그 몇 프로? 10%. 그런데 20% 다 틀렸죠. 5번 갑시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실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넣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이제 개별적 키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뒤에서 산출세액의 80으로서 보통 징수로서 징수한다. 맞죠? 다시 6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6번 문제는 31회와 32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글자 찾기, 지목 변경, 등기된 주식단에 있어 없어요? 있네요. 지목 변경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요.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아니면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80%를 가산한다? 틀렸죠.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맞게 될 것이고요. 7번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나요?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가로 빼고 의 20%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마침표 앞 보니까 가산세. 자, 가산세 문제였고, 그리고 20%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서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무신고. 이 말이 있어야죠. 무신고 이 말이 있으니까 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맞죠? 라는 의미로서 7번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로서 가산세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7번 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 다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기한 후 신고와 그리고 또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서 연결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